2026년 1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장례식장. 복도는 텅 비어 있고 조문객을 맞이해야 할 접객실엔 정막만이 흐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는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매일같이 떠들썩합니다. 통계청 숫자를 볼까요? 2024년 사망자 수만 무려 35만 8,569명, 역대 최대였습니다. 2026년인 지금 그 숫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손님인 사망자가 늘어났으니 장례식장은 돈방석에 앉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례식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형 병원 장례식장조차 빈소가 채워지지 않아 적재허덕입니다. 손님은 넘쳐나는데 가게는 망한다? 도대체 이 모순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오늘 경제의 중심에서는 그 충격적인 비밀을 파헤칩니다. 여러분이 슬픔에 잠겨 무심코 먹었던 그 육개장 한 그릇. 바로 그 안에 장례식장 몰락의 진짜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자영업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장례식에 왜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는 무엇인지 소름 끼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장례식장의 진짜 고객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관 속에 누워 계신 고인일까요? 아니면 상주인 유족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유족이 돈을 내니까 유족이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사장님들의 계산기는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례식장의 진짜 고객은 살아서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 바로 조문객입니다. 왜냐고요? 장례식장은 본질적으로 임대업이 아니라 거대한 식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받아보는 1,500만 원짜리 청구서, 그 뒷면을 뜯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빈소 사용료가 제일 비싸겠지라고 생각합니다. 3일 동안 그 넓은 공간을 빌리니까요. 하지만 이건 완벽한 착각입니다. 가상인물 김 씨의 사례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습니다. 김 씨가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빈소 사용료로 3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조문객 150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느라 음식값으로 똑같이 300만 원을 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입장에서 남는 진짜 돈, 즉 순이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빈소 사용료 300만 원, 여기선 돈이 별로 안 남습니다. 청소 인건비, 냉난방비, 시설 유지비, 감가상각비 다 빼고 나면 마진율이 고작 30% 수준입니다. 90만 원 남짓 챙기는 거죠. 사실상 공간은 미끼 상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돈은 어디서 벌까요? 바로 여러분이 드시는 그 육개장과 수육, 그리고 소주 맥주입니다. 업계 비밀이지만 음식 장사의 마진율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60%, 많게는 70%에 달합니다. 음식값 300만 원을 팔면 재료비 다 빼고도 200만 원이 순이익으로 남습니다. 보이십니까? 빈소 빌려주고 버는 돈은 90만 원인데 밥 팔아서 버는 돈은 200만 원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이게 바로 장례식장이 지난 30년 동안 떼돈을 벌었던 승리 공식입니다.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는 공간이 아니라 조문객을 상대로 밥과 술을 파는 독점 식당. 이것이 장례식장 비즈니스의 진짜 정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였던 육개장 장사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현재 장례식장 사장님들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식당을 채워주던 손님들, 즉 조문객들이 하루아침에 증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많던 조문객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이어지는 이 장에서는 한국 사회를 강타한 조문 기피 현상과 그 뒤에 숨겨진 더 잔인한 경제적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솔직해집시다. 방금 육개장 원가 이야기를 듣고 내가 호구였구나 무릎을 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충격적인 돈 이야기로 여러분의 본전을 확실히 뽑게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에이 난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 라고 생각하신 고수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좋아요만 눌러주십시오.
고수님의 통찰력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버튼 누르셨습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문객들이 증발해버린 진짜 이유, 제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구독 버튼 누르셨습니까?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장례식장 사장님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화가 바뀌어서 그렇다고요. 물론 맞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완벽한 명분을 줬습니다.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 계좌번호 줘. 이 한마디면 모든 게 용서되던 시기가 3년이나 지속됐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젠데 왜 사람들은 장례식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여기엔 훨씬 더 잔인하고 냉정한 경제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6년 1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고 대출이자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인의 부모님 장례식 연락이 옵니다.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본능적으로 돌아갑니다. 부의금 10만 원? 아니죠. 요즘 물가인 10만 원도 적어 보입니다. 거기에 왕복 교통비, 기름값, 그리고 평일이라면 반차나 연차를 써야 하는 기회비용까지. 지방 장례식 한번 다녀오려면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깨집니다. 쌓인 가족 일주일치 식비가 하루 만에 날아가는 겁니다. 과거엔 이 비용을 상부상조, 즉 나중에 나도 돌려받을 보험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층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낸 돈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죽을 때쯤엔 장례식 문화가 남아있긴 할까? 이 냉철한 손익계산 끝에 내려진 결론이 바로 불참입니다. 단순히 정이 없다, 삭막하다고 비난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황이 만들어낸 생존 본능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데 죽은 사람 얼굴 보러 갈 여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 장례식장은 바이러스고 때문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비어가는 것입니다.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유족들 입장에서도 굳이 그 크고 비싼 빈소를 빌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장례업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단어, 무빈소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는다. 고인이 돌아가시면 안치실에 모셨다가 조문객 없이 가족끼리 잠시 추모하고 곧바로 화장장으로 직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선택하면 장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존 3일장 평균 비용이 1,500만 원 선이었다면 무빈소 장례는 500만 원, 심지어 300만 원대에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무려 1천만 원이 절약되는 겁니다. 고금리 시대의 현금 1천만 원은 엄청난 유혹입니다. 하지만 이 합리적인 선택이 장례식장 사장님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례식장은 식당이라고요. 그런데 무빈소를 하면 조문객이 없습니다. 조문객이 없으면 육개장을 팔 수가 없습니다. 마진율 70%짜리 알짜 수익원이 0원이 되는 겁니다. 남는 건 고작 안치실 사용료와 입관료 같은 실비뿐입니다. 이걸로는 직원 월급은커녕 전기세 내기도 빠듯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전국 장례식장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무빈소 트렌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돈 없어서 빈소도 못 차리냐는 소리를 들을까봐 쉬쉬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허례허식 없이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드렸다는 말이 오히려 세련되고 합리적인 효도로 포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체면보다 실속을 챙기는 시대, 화려한 국화꽃 장식과 북적이는 술판 대신 조용한 이별을 택하는 사람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수십 년간 배불리 먹고 살았던 육개장 비즈니스는 이제 멸종을 기다리는 공룡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장례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내장에서는 다가올 미래, 극단적으로 갈라질 대한민국의 장례 풍경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장례 문화는 어떻게 변할까요? 2026년 이후 장례 시장은 잔인할 정도로 완벽하게 두 갈래로 찢어질 것입니다. 바로 초호화 프리미엄과 초저가 미니멀입니다. 어중간하게 육개장이나 팔던 동네 장례식장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먼저 상위 1%를 위한 시장입니다. 이들에게 장례식은 단순한 추모가 아닙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관계를 맺는 사교의 장입니다. 장례식장은 이제 호텔로 진화합니다. 장례 지도사가 아니라
퓨너럴 플래너즈가 붙어서 고인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을 틀고 최고급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의금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단을 설립하거나 기부 행사를 엽니다. 비용은 수천만 원, 아니 억 단위가 넘어가겠죠. 반면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장례는 공장처럼 효율화될 것입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화장장 예약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3일장이라는 공식도 깨질 것입니다. 2일장 아니면 아예 당일 화장 후 안치하는 1일장이 표준이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미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산분장 제도, 즉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방식이 법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납골 땅에 모시는 것조차 부동산 비용이라며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래의 장례식은 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돈을 써서 기억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돈을 아껴서 부담을 없앨 것인가? 슬프게도 자본주의는 죽음 앞에서조차 우리에게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망자 역대 최대라는 뉴스 뒤에 숨겨진 장례업계의 몰락을 추적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장례식은 추모가 아니라 체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은 그 체면을 인질 삼아 비싼 밥을 파는 기형적인 구조로 배를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품이 꺼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개인주의가 맞물리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빈소가 텅 비었다고 해서 불효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산 사람을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허례허식이 더 큰 불효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시끌벅적하게 밤새워 술잔을 기울이던 그 옛날의 정취가 그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육개장 냄새 진동하던 그 한국 특유의 장례 문화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먼 훗날 여러분의 마지막 가는 길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화려한 꽃장식과 수많은 조문객 속에서 떠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손만 꼭 잡고 조용하고 가볍게 떠나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지금의 장례식장 줄도산 사태는 우리에게 죽음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던지는 시대의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와 죽음을 준비하는데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채널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